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하경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유상범 의원님이 그렇게 애타게 찾던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박주민입니다. 오늘 유상범 의원님이 굉장히 애를 많이 쓰셨는데요. 그 과정에서 저를 애타게 찾으면서 관련된 많은 내용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좀 해야 된다, 공부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유상범 의원님도 조금 공부가 필요하신데 나가시네요. 시작하기 전에 약간 유감 표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얼마 전에 있었던 법사위 입법 청문회 때 몇몇 증인들이 증인으로서의 선서를 거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유상범 의원님께서 그 증인 선서를 거부했던 몇몇 분들의 변호인의 의견서를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쭉 낭독을 해주셨어요. 과연 이게 적절한 건지 그런 생각입니다. 일방적으로 한쪽의 이야기만을 좀 대변해 주신 건 아닌 건지 그런 생각이 좀 든다는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상범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들을 자료를 토대로 하나하나 좀 반박을 좀 하는 식으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유상범 의원님께서 이 얘기를 하셨어요. 대정부 질문하는 가운데 안건을 처리한 전례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거는 이제 동일한 내용의 PPT가 뜨니까 이제 PPT를 좀 보셔도 좋은데요. 지금 보면은 20년 7월 23일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그다음에 20년 9월 17일 대한적 십자사 위원에 대한 위촉의 건, 21년 2월 4일 법관 탄핵소추안,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등등등 많은 안건들을 처리를 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안 처리에 관련된 사례는 없지만 안건 처리는 계속 해왔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정부 질문 기간 중에 대정부 질문이 진행되는 가운데 안건을 처리한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법안 처리도 가능한 것이고요. 법안 처리도 가능한 것이고 이게 위법하거나 국회의 규칙을 위반한 건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상범 의원님이 바뀐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피의자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건 등에 대해서 피의자라든지 죄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적시하고 보내는 것, 이런 것들을 위해서 조사하는 것, 이런 것 자체가 좀 안 되는 것 아니냐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뭐냐면 인지통보서라는 겁니다. 인지통보서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바뀐 군사법원법에 따라서 만들어진 규정에 의해서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이 양식은 최수근 상병 이전에도 한 6번 쓰였고요. 그 이후에도 지금 현재까지도 쓰이고 있는 양식인데요. 이 양식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피의자, 죄명, 범죄 사실을 적시하게 되어 있고 수사기관이, 군수사기관이 이런 것과 관련돼서 조사한 내용을 뒤에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박정훈 대령이 법에 없는 일 또는 법을 위반한 일을 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규정에 따라 만들어졌던 양식대로 내용을 기재하고 관련된 서류를 첨부해서 넘긴 것이다라는 것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있었던 군 얼차려 관련된 사망사건도 동일한 양식을 써서 사건을 이첩했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 박정훈 대령이 없는 역할을 했던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규정대로 그 양식을 채워넣고 양식에 따라 별첨하게 되어 있는 자료를 첨부해서 보낸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덧붙여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네. 지금 의원석에서 약간의 소요가 일어났습니다. 네. 군사보건법을 개정할 당시에 전에도 제가 21대 국회 때 대정부 질문하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군사보건법을 대표 발의 제가 했었고 개정안을 그것을 심사하고 통과시킬 때 제가 소위 위원장이자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를 하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그 당시 이제 군사법원법을 개정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던 이유에 대해서도 21대 국회 때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고 이해람 중사가 사망하고 나서 그 시신이 이제 국군 수도통합병원에 안치되어 있을 때 저희 당 법사위원들 일부와 국방위원 일부가 현장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분들을 뵙고 나서 사실은 시신 안치실 쪽으로 갈 기회가 있었습니다. 시신 안치실에 갔을 때 제가 깜짝 놀랐던 건 뭐냐면 제 기억으로는 대략 10구 이상의 시신이 길게는 4, 5년, 짧게는 1, 2년간 가족들이 그 시신을 찾아가지 않고 그대로 안치가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가 관계자한테 물어봤어요. 도대체 왜 이 시신들은 가족들이 인도에 가지 않는 것이냐라고 물어보니까 그때 돌아왔던 대답이 뭐였냐면 군 수사기관이 수사에서 밝혔던 사망 원인에 대해서 가족들이 동의할 수 없다는 이유로 시신을 안 찾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진짜 문제가 있구나. 뭔가 이 군 사망 사건 등 군 범죄에 대해서 좀 더 신뢰가 갈 수 있는 방식으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서 군 사망 사건의 경우에 민간이 수사할 수 있도록 바꾼 겁니다. 특히 많은 가족분들이 군 수사기관이 밝힌 그 수사 결과에 대해서 믿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항상 사건이 터지면 군대에서는 그 사건이 군의 어떤 군 부대의 명예를 실추한다든지 또는 지휘관의 지위를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로 개입을 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군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작용에 대해서. 그래서 군사법원법을 개정하면서 핵심적으로 목표를 뒀던 게 뭐냐면 수사기관 이외의 다른 사람, 특히 상관들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었던 겁니다. 제가 그런 내용을 회의록에 수차례 남겼던 거고, 아까 유상범 의원님이 대신해서 읽어주셨던 그 회의록의 취지도 수사기관이 아는 대로 그대로, 수사기관이 정리한 그대로 상관들에 의해서 영향받지 않고 보내라는 취지였습니다. 근데 이 사건의 핵심은 다들 아시는 것처럼 수사기관이 파악하고 정리한 대로 보내진 이후에 소위 말하는 상관들이 개입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것이 개정된 군사보건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침해한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군사보건법을 개정한 이유는, 핵심적인 이유는 군 지휘관들, 상관들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불이익을 줄이기 위한 여러 목적으로 사건 수사나 재판에 개입하는 걸 차단하려고 했던 거예요.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수사기관이 정리한 대로, 인지한 대로 그냥 넘기라는 겁니다. 근데 이번 사건은 그렇게 되지 않았다. 그래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유상범 의원님께서 이번에 발의됐던 특검법 그리고 21대 때 발의되고 통과된 법이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있는 법으로 볼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그 근거로 공수처에 관련된 사건을 고발하고 나서 이틀 뒤에 특검법을 발의했다. 이 이야기는 사실상 어떤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길 바란다기보다는 아예 애초부터 특검법만 생각하는, 정쟁만 생각하는 것이었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십니다. 근데 저희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공수처에 고발을 하면서도 사실은 공수처가 수사를 아주 제대로 하기는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은
저희가 아니라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항상 공수처에 대해서 주장하시는 말씀들이 있었어요. 공수처가 굉장히 약하고 작은 수사기관이다 보니까 제대로 된 역할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심지어는 국민의힘 법사위원들 중에 일부는 아예 공수처를 폐지하는 게 맞다. 무용한 기관이다라고까지 얘기하셨던 거거든요. 실제로 공수처는 굉장히 작습니다. 작게 만들어져서 검찰로 치면 지청급 규모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도 그렇게 많은 인원을 투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특검이 필요한 건데, 그렇다 하더라도 특검이 발의되고 통과되고 그다음에 그 법에 따라서 특검 후보가 정해지고 특검이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하기에는 시간이 계속 걸리기 때문에 그 사이에 증거가 멸실되는 건 막아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또는 어떻게 보면 그런 필요를 메꾸기 위해서 공수처에 고발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고발을 한 겁니다. 고발을 하면서도 저희가 기자들 앞에서 백부를 통해서 그 당시 고발의 취지에 대해서 소상히 밝힌 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뭐 그 고발을 놓고 봤을 때 아무런 정치적 목적만 가지고 특검법을 발의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맞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특검법 자체가 또 정치적인 목적만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사유 중에 하나로 이 최해병 사망 사건 자체에는 관심이 없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오로지 정쟁만을 목적으로 두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21대 때 발의됐고 통과됐고 그리고 거부됐던 법, 그리고 이번에 새로 발의한 해병대원 특검법은 공이 첫 번째 수사 대상이 바로 최해병 사망 사건 그 자체입니다. 저희들이 최해병 사망 사건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수사 외압 사건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이유는 정쟁을 일으키려고 한 것이다라는 것이 맞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최해병 사망 사건 그 자체에도 진상 규명이 돼야 된다라고 당연히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과거의 특검법이나 지금 특검법이나 다 첫 번째 수사 사항은 최해병 사망 사건 그 자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법을 보시면 그런 오해는 걷어지실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꼭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 그것도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시는 게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특검을 발의해서 통과시키려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또 정쟁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공수처는 굉장히 작은 수사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 의지가 있다 하더라도 수사 자체가 원활히 진행되진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고발장이 접수된 후로 거의 10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공수처가 결론도 못 내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최초의 중요 피의자 소환도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소환을 할 수 있었어요. 이건 딴 게 아니라 공수처 자체가 워낙 작은 규모로 만들어진 데다가 여러 사건을 수사하다 보니까 이 사건에 집중적으로 인력을 배치하거나 하기가 어렵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공수처장 후보의 인사청문회 때 공수처장 후보가 직접 인정한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 후보는 저희 당이 추천한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현재 특검법 관련된 국회의 입법 논의를 존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현실적인 한계들이 있다는 거예요, 공수처가. 그리고 그 현실적인 한계가 수사력에 영향을 미친다는 걸 인정한다는 겁니다, 공수처장이.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공수처가 좀 특검 수요가 있었을 때 자기네들이 그 특검을 대신하는 역할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국회에서의 특검 논의를 존중한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한 공수처장 후보가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공수처에 수사가 진행 중인데 그걸 막 무시하고 특검을 한다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수처의 여러 조직 또는 인력, 여건 상황을 감안한 것이고,
공수처장 후보조차도 이러한 상황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니까 꼭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 발언자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입니다. 여당이 특검의 후보 추천권을 배제한 것이 위헌적인 것이다라고 아까 유상범 의원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뭐 법무부에서도 동일하게 주장을 하고 있고요.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비슷한 취지의 주장을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미 헌재가 판단한 게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떠한 법에 위헌성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최종적인 판단 권한은 헌재가 갖고 있는데요. 헌재가 이미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판단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과거에 최순실 특검인데요. 최순실 특검 때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최순실 씨가 이거 적법 절차 위배된 거 아니냐, 위헌적인 거 아니냐라고 헌법재판소에 소를 제기했는데 그 당시에 헌재가 문제가 없다, 적법 절차 원칙이 위반되지 아니한다라고 이미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조항 자체를 놓고 봤을 때 위헌성이 있다.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이 배제됐기 때문에 위헌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비춰봤을 때는 타당하지 않다. 이미 결정이 나왔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취지에도 결정 취지에도 반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매우 부정확한 말씀을 하시는 거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좀 공부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틀린 말씀을 안 하시게 됩니다. 예.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좀 보셔야 됩니다. 헌재가 이미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뭐 법무부의 그런 취지도 헌재 결정의 취지에도 반하고 한다는 점을 꼭 참고하시고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히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통화의 실제 내용은 알 수가 없지만 이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날이라고 할 수 있는 8월 2일 같은 경우에 대통령실 관계자와 윤석열 대통령이 수시로 국방부 관계자나 경찰 등하고 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이날 있었던 일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이첩됐던 사건 기록이 회수된다든지 하는 일들이 쭉 벌어져요. 자, 이렇게 대통령실 관계자, 심지어는 대통령의 통화 사실까지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 관계자도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 확인이 이루어져야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 또는 대통령을 배출한 여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겠다고 하는 것은 수사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수사기관을 정하겠다는 취지가 돼버립니다. 지금 조정훈 의원님의 말을 반대로 제가 비틀어서 주장을 할 수도 있는데요. 그건 안 할 테고요. 수사를 받는 사람이 수사기관을 정한다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여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한다 또는 대통령이 결정한다라는 것은 현재 지금 드러난 사실관계상은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유상범 의원님이 브리핑 조항 관련돼서 말씀하셨어요. 특검에 있는 브리핑 조항, 그것이 이제 피의사실 공표 등과 연결되면서 많은 부작용을 낳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위헌적이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수십 차례, 수백 차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조항은요,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된 특검법 때 들어갔던 조항이 계속 반복적으로 똑같이 들어가고 있어요. 조항이 달라진 게 없습니다. 보시면 아실 거고요. 특히 조항 자체에서 피의 사실을 공표하는 게 아니라 피의 사실 외에 수사 과정에 대해서 브리핑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관련된 특검법 때부터 있었던 조항이고 계속 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조항인데 한 번도 지금까지 국민의힘 쪽에서 문제제기 한 적이 없고요. 사진 보여주시죠. 사진 보여주세요. 넘겨주시죠. 자, 요거 보면은
요 PPT의 왼쪽 사진을 보시면 왼쪽 사진의 제일 오른쪽에 누가 서 있죠? 예,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 팀에 속해 있을 때 브리핑할 때 같이 배석해 있는 장면입니다. 이때 아무 문제 제기 안 하셨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근데 왜 갑자기 이제 와서 이게 위헌적인 조항이 되고 똑같은 조항인데 문제가 있는 조항이다라고 주장하시는지 저희는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유상범 의원님이 주장하셨던 것들 하나하나 좀 그 자료로 좀 반박을 좀 해봤고요. 생각을 한번 좀 해보십시오. 지금 현재 검찰이 공수처든 경찰이든 이 사건들을 막 10개월 넘게 지금 수사하고 있는데 결론을 못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이 특검이 통과된다면 3개월 정도면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돼 있는 신속한 특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건들을 한번 구조를 보시죠. 사망사건, 최혜병 사망사건 자체는 경북경찰청이 수사하고 있고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건 공수처가 수사하고 있고요. 또 공수처가 기소도 못합니다. 수사 결과가 나오면 검찰로 기소를 위해서 보내야 돼요. 그리고 검찰이 이제 기소 여부를 또 판단하게 되고 또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죄는 군 검찰이 수사해서 지금 군사법원에서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건이 갈갈이 찢어져 있어서 전모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좀 모아서 통합적으로 좀 수사와 사건이 진행될 필요가 있는데 그렇게 사건을 모아서 통합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내용 장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집단적으로 관여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확인이 필요한데 대통령과 그럼 대통령실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독립적인 사람이 수사를 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공정한 수사가 담보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한 법이고 또 이 상황에 굉장히 부합하는 특검법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대하셨던 여러 가지 이유도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배제한 것도 이미 헌재에서 합헌이라고 했고요. 브리핑 조항이 위헌이라고 얘기하시지만 과거에도 많은 전례를 가지고 있다는 점도 보여드렸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합리적이거나 하지 않은 그런 주장을 하시기보다는 이 법을 수용하실 필요가 있고 수용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지금까지 이제 그 유상범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가지고 반박을 해봤고요. 제가 유상범 의원님이 길게 얘기하셨던 뭐 검사 탄핵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지난번에 있었던 법사위 뭐 청문회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 특검법하고는 직접 상관이 없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반박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하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그 필리버스터를 하기 위해서 나서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분들께서는 과연 그러면 국회에 어떤 말씀을 하고 싶으신지 좀 대신 좀 전달해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의견을 한번 받아봤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었는데 대략 한 650여 건 정도 가까운 의견들을 주셔서 그중에 들으시면 좋을 만한 내용들 좀 추려서 가지고 왔습니다. 요걸 좀 대신 읽어드리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명희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당신들은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 그렇죠. 국회가 진실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이프로님은 대구에 계신 분인 것 같은데요. 대구에서 전합니다. 병역의 의무를 수행하다 지휘관의 무리한 과욕에 희생당한 병사를 그렇게까지 모욕할 수 있는지, 이거는 제가 아니라 그 쓴 표현을 그대로 읽는 거니까요. 보수의 탈을 쓰고 어찌 그런 행태를 보입니까? 나는 당신들을 보수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알량한 당신들의 체면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당신들의 이권과 권리 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을 국민을 위해라고 포장하지 마십시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산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필명을 쓰시는 분인데요. 정치인은 동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데 헌신해야 하며 자신이 죽는 날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것이 그대들이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에 있는 이유다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이정남님이란 분은요,
두 아들을 가진 엄마입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우리 아들들은 누가 지켜주나요? 도대체 대통령과 국힘당 의원들은 누구를 지키고 있나요? 라고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조현숙 님인데요. 아들 하나 키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자식은 모든 부모에게 온 우주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부모님 모두에게 그대들도 우주였습니다. 그 우주가 사라지면 블랙홀 같은 우주 폭발만이 남습니다. 부모 가슴에 대못을 박지 마시고 특검을 통해 진짜 벌 받을 사람 찾읍시다. 간단합니다.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조현진 님이라고 본인을 소개하신 분의 글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안녕하세요. 조현진입니다. 7월 19일 그날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최수근 해병이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서 순직한 지 일주기가 되는 날입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책임이 있습니다. 최수근 해병이 착용하지 못한 구명조끼는 바로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수단이었습니다. 우리는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안타깝게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여전히 책임을 회피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증인선서 거부와 뻔뻔한 태도로 일관해 협조하지 않고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특검법은 국민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통과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글을 써주셨고요. 최우경이라는 분은요. 최해병이 왜 군대에 갔습니까? 최해병은 무엇 때문에 해병대에 입대했습니까? 그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군대에 갔습니다. 대한민국 군인이 수해 현장에서 목숨을 잃었는데 나라는 아무런 책임도 없다. 개인의 잘못이다. 그럼 최해병은 무엇을 지키기 위해 군대에 왔습니까?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어요. 본인의 필명을 국민의힘 당은 당명을 바꿔라 라고 남겨주신 분이 계신데요. 국민의힘 당은 당명을 바꾸십시오. 감히 국민을 들먹일 자격조차 없습니다. 국민을 위하지 않으며 국민의 힘이라 당명을 지은 것부터가 모순입니다. 이제 20살 젊디 젊은 청년이 사회에서 뜻 한번 펼치지 못하고 국가의 부름을 받고 의무를 다하다가 숨졌습니다. 군인은 국민의 한 사람이지 도구가 아닙니다. 전시 상황도 아닌데 목숨이 이틀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수색에 임했습니다. 명령에 복종한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또 남겨주셨고요. 해병대원 특검법을 저지하려는 국민의힘당은 당장 해체하고 책임자를 처벌하십시오. 국민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글을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이두영님이란 분은 상당히 길게 글을 써주셨는데요. 대한민국 헌법 제46조 제2항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국가 이익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해병대원을 물살에 휩쓸려 죽게 만들고 그 잘못에 대해 충실히 수사한 자를 탄압하는 것, 그리고 사실을 숨기고 덮으려는 자들을 위해 일하는 게 국가의 이익을 위한 직무를 수행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요. 국민의힘의 강령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아마 강령의 일부를 인용하신 것 같은데요. 우리는 모든 사람이 자유와 인권을 보장받고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믿는다. 이게 아마 국민의힘 강령 중의 일부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강령에서 언급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자신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사람만을 지칭합니까? 자신보다 힘을 갖지 못한 자들은 사람으로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라고 얘기를 해주셨고요. 이것도 국민의힘의 강령의 일부인 것 같은데요. 우리는 권위주의를 거부하며 부당한 간섭과 통제를 받지 않을 때 보다 행복할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아마 강령에 돼 있나 봅니다. 그러면서 이 강령에 대해서 정말 이 말을 강령으로 믿고 따른다면 지금 특검을 반대하는 것 자체가 말이 된다고 생각합니까? 라고 문제 제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익명으로 글을 써주신 분도 계신데요. 안보는 보수라더니 나라 지키려고 군대 간 해병대원을 죽게 만든 것도 모자라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수많은 거짓말을 하며 사건을 조작하고 축소하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써주셨고요.
이재영님은 이렇게 해주셨어요.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를 지었으니 거부하는 겁니다. 해놓고 윤석열 발언 이렇게 밑에 써주셨습니다. 또 익명으로 글을 써주신 분이 계신데요. 국방과 안보를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사적인 용도로 쓰는 것에 대해 국민은 분노한다.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독재자와 그의 부역자들에 대해 국민은 분노한다. 이렇게 써주셨습니다. 심덕구라는 분은 이제 국민의힘에 대해서 좀 그만해라라는 글을 써주셨고요. JK라는 분은 이렇게 써주셨네요. 지난 6월 25일 법사위에서 어느 국민의힘 위원이 법사위원장과 설전 과정에서 국회법 좀 공부하고 오시라는 위원장의 말에 다음과 같이 답했습니다. 이게 누군지 알겠는데요. 공부 내가 더 잘했지 않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셨다는데 그 저희가 무엇인지 굳이 물어볼 필요조차 없는 답변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게 있다라는 것이고요. 양심 없는 사람, 제가 다 읽으면 그분에게 좀 많은 좀 타격이 될 것 같은데요. 양심 없는 사람, 내가 양심 없는 게 무슨 권력이라도 되는 양 당연하게 구는 사람에게 무식하다고 하는 게 아닐까요? 라고 써주셨습니다. 아름이라는 분인데요. 세월호 이태원 때는 국가가 책임이 없다고 하셨으면 적어도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는 거부하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 본인의 남편도 직업군인이다. 장마가 시작됐고요. 언제 어떻게 대민지원을 나갈지 모른다. 불안하다. 그래서 이런 부분 꼭 제대로 바로잡혔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지우라는 님은 이렇게 글을 남겨주셨어요. 최혜병이 너무 애통해서 지하에서 눈도 못 감고 있을 거고 그 부모님들은 1분 1초에 천당을 오가며 버티고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민의힘당은 대통령의 신하도 아니고 국민의 신하다. 민심이 선심이라고 했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특검법을 반대하는 걸 멈춰라 라는 취지의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조하진님은 국민의힘 의원님들께 부끄럽지 않으십니까? 대체 뭐가 두려우신 겁니까? 보수가 안 보이며 보수가 민생이라고 자신 있게 부르짖더니 막상 군대에서 생떼 같은 아들이 죽으니 그건 모른 척하는 것입니까? 라고 질타를 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길게 글을 써주셨는데요. 윤지영님이란 분은 지난 입법청문회를 통해서 국민의힘이 방어하는 자들의 모습을 잘 보았습니다. 국민의힘은 불출석으로 큰일을 하셨습니다. 당신들이 빠진 국회가 얼마나 좋은지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셨고요. 최혜병을 죽음으로 누가 몰고 갔는지, 누가 최선을 다해서 진상규명을 막고 있는지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최일환님은 해병대의 일원으로서, 아마 해병대 출신이신 것 같습니다. 일원으로서 부끄러운 사령관과 사단장 때문에 쪽팔려서 해병대원으로서의 수치를 느낍니다. 라는 글을 써주셨습니다. 많은 해병대원 분들이 속상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희영 님이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우리의 아들과 남편은 모두 군인이며 그러므로 우리 국민은 모두 군인의 가족이다. 이것이 최상병 사건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이유이다. 최상병 사망은 막을 수 있는 인재였다는 점에서 사망 원인을 철저히 수사하고 그 과정에서 밝혀진 책임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 그래야 다시는 무고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을 것이며 우리 국민들이 국가의 부름에 기꺼이 응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폐 세력의 하수인이 되어 특검법 통과를 방해하는 것은 죄인이다 이라는 취지의 글도 남겨주셨습니다. 어느 예비군이다 라고 글을 남겨주신 분이 계신데요. 20대의 젊은 군인이 폭우로 불어난 강에서 수색작전을 수행하다가 물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는 이 비극을 통해 많은 것을 성찰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남겨주셨습니다.
이분도 상당히 길게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정치인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상규명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취지의 글이었습니다. 군대 간 아들 맘이라고 본인을 소개해 주신 분이 계신데요. 저는 2003년생 최상병과 동갑인 아들을 군대에 보낸 엄마입니다 라고 본인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마음이 무거워서 최상병 관련 뉴스를 보기가 힘듭니다. 얼마 전 외박을 나온 아이를 보면서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자대 복귀를 시키면서도 무거운 마음을 쉬이 돌리기 어렵습니다. 아마 저는 제 아이가 제대하는 그날까지 군복 입은 아들의 뒷모습에서 최상병의 그림자를 볼 듯합니다. 군 미필인 대통령을 지키겠다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간 아이를 헌신짝처럼 취급하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표를 던진 분들도 원망스럽습니다. 이미 떠난 최상병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최상병 부모님께서는 보고 싶은 아들을 사진 속에서만 보실 수 있습니다. 황망하게 목숨을 잃은 최상병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그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처벌받아야 마땅합니다. 특검법을 반대하는 자들은 모두 최상병의 죽음에 2차 가해를 가하는 자들입니다. 국방의 의무를 당당히 수행하러 간 아이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명령으로 아이를 죽게 하고 처벌받아야 할 자를 거꾸로 옹호하는 대한민국에서 어느 누가 군인이 되는 것을 자랑스러워할까요? 이런저런 사유로 미필자가 되는 것이 어느덧 젊은 친구들의 꿈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특검법과 함께 군대를 가지하는 자는 대통령 입후보 자체를 하지 못하게 하는 법으로 정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좀 그러네요. 본인이 국방의 의무를 해보지 않아 군인이 젊은 청년들의 죽음에 공감하지 못하는 대통령을 두둔하고 옹호하는 국민의힘은 부끄러움조차 느끼지 못하는 파렴치한 집단으로 전락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마 이분은 아드님이 이제 군대에 있다 보니까 더 불안하고 많이 힘드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에 아들을 보낸 엄마의 마음을 이해해 달라는 그런 취지의 글이었고요. 이런 분들이 좀 불안해하지 않으시려면 이번 사건이 분명하게 진상규명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검법 통과를 막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명도라는 분은 저는 박주민 의원의 입을 통해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께 보수주의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해 상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보수주의는 불변하지 않는 가치와 권리가 있다고 믿고 그러한 것들을 시대의 변화 속에서도 소중하게 지켜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가 알기에도 그렇습니다. 그 불변의 가치란 생명과 자유와 행복 같은 것들입니다. 아까 국민의힘 강령에 보니까 그런 표현들이 담겨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누구나 생명, 자유,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지켜내는 것이 보수주의의 핵심이며 보수주의 정부 존재의 주요한 이유입니다. 이는 제 사견이 아니라 미국 독립선언문에 명시되어 있는 정부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최상병 사망사건은 국민의 권리와 정부의 목적이 동시에 부정된 사건입니다. 고로 최상병 특검법은 보수주의 정당인 국민의힘이 주도적으로 상정했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민의힘은 특검법을 반대하며 보수주의라는 스스로의 정체성마저도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 지도부가 주도하는 단일 대우가 보수주의라는 이념과 가치 판단으로 결정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과의 의리에 기반하여 결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자괴감을 느끼지 않으십니까? 보수주의자로서 헌법기관으로서 지성을 갖춘 한 인간으로서 자괴감을 느끼셔야 합니다. 내가 가진 지식, 신념, 가치를 내팽겨치고 권력을 위한 단일 대우에 동참하는 것에 자괴감을 느끼셔야 합니다. 그리고 특검법을 반대하는 것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의리를 지키는 것이라고 말하는 국민의힘 지도부에는 잘 알려진 문장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의의 반대는 불의가 아니라 의리이다. 우리의 정치가 의리를 과감히 넘어설 때 비로소 정의를 세울 수 있습니다. 대통령과의 의리는 내려놓고 국민과 함께 정의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익명으로 또 한 분이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최상병 특검법 통과되어야 합니다. 국민은 이를 정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다. 나라의 한 젊은이가 군에서 지시한 일을 하다 무고하게 숨졌습니다. 이를 낱낱이 조사해 책임자를 벌하는 일에 왜 이리 반대만 합니까? 무엇이 두렵습니까? 국민에게 최상병 특검은 국민의 힘이 그리도 부르짖는 민생입니다. 정쟁이 아니라. 책임자를 제대로 처벌할 수 있도록 특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익명으로 한 분이 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대통령 선거 때부터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국민의힘을 지지하셨던 분인가 봅니다. 부끄럽지만 정치에 큰 관심도 없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몇 년의 국정 운영을 지켜보니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겪지 않아야 할 일들을 겪은 것 같습니다. 그중 하나가 최혜병 사망 사건입니다. 잘 마무리하고 넘어가면 될 일을 왜 이렇게 키우는 것입니까? 한 나라의 수장이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있다면 올바른 말로 민심을 대변하는 것이 정당의 국회의원이 해야 할 하나의 의무라 생각합니다. 이번에 여러 사태를 지켜보며 권력에 기생하며 자기 이속만 챙기는 국민의 힘의 행태를 보고 많이 실망했습니다. 국민을 대리하여 일을 하는 것이 정치인 아닙니까? 오로지 자기 이익만 챙기는 정치인입니까? 그것은 그저 이익 집단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국회 청원 100만 명을 돌파했고 아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총선의 결과를 보십시오. 저같이 돌아선 국민들이 많습니다. 국민의힘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을 무시하고 지금 특검 막는 필리버스터 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정말 답답합니다. 그 안에서 올바른 보수의 목소리를 내는 의원들이 그만큼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거겠죠. 국민의힘 의원님들, 대통령은 바뀌지만 정당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 대표 보수 정당이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지금 이게 보수입니까? 해외에서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대한민국을 얼마나 우습게 보겠습니까? 지금 당신들이 하는 것은 보수가 아닙니다. 애국도 아니에요. 대통령이 잘못해도 그래도 정당은 제대로 굴러가네, 이런 느낌 좀 받게 해 주십시오. 참담한 심정으로 글을 남깁니다. 왜 여기까지 와서 글을 남기는지, 그리고 글 남길 여유도 없이 생업을 살아가는 국민 좀 생각하란 말입니다. 이익 집단이 국민을 왜 생각하겠냐는 회의적인 생각마저 들지만 한때 지지했던 사람으로 한마디 남겨봅니다. 특검 방해하지 마십시오. 원래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셨던 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고 하도 답답해서 글을 좀 남겨주셨던 것 같습니다. 또 익명으로 글을 하나 남겨주신 분이 계십니다. 군대에 자식을 보낸 엄마가 되고 보니 최상병 사망 사건은 남의 일이 아닌 제 일이 되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님, 민생을 살리겠다 하셨죠? 그렇다면 최상병 특검에 찬성해 주세요. 특검 찬성과 민생이 무슨 관계가 있냐고 한다면 군대에 자식을 보낸 부모들의 삶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라고 하셨어요. 또 이분은 이렇게 또 얘기하셨네요. 7월이 두렵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군부대 장병들이 대민 지원 나가서 또다시 임성근 사단장과 같은 자신의 영달을 위해 부하들을 활용하고자 하는 일이 다시 생길까 봐 하루하루가 힘이 듭니다. 민생이 단지 먹고 사는 문제만인가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희 지역에서도 아이를 군대에 보내는데 불안해하시는 부모님들을 많이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분들은 불안하신 거예요. 이런 마음들을 좀 우리 국회가 잘 보듬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이런 부모님들의 말씀을 좀 귀담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현우라는 분 글도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인이기 이전에 국민입니다. 국가를 지키기 위해 잠시 군대로 소속을 옮겨갈 뿐 국민이라는 대전제는 변함이 없습니다. 국민의 힘이라는 당명은 국민의 힘이 되겠다는 의원님들의 뜻을 담은 것으로 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국민의 우리 해병대원은 어디 갔습니까? 해병대원, 자녀를 잃은 국민이 울고 있습니다. 그런 국민의 힘이 되어주고 계신가요? 제발 국민의 힘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라고 글을 써주셨어요.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글을 남겨주셨고요. 글을 남겨주신 분들 중에 또 많은 분들이 군대에 아들을 보내놓은 어머님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분들이 불안해하는 심정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요. 이런 분들의 목소리를 잘 귀담아 들을 때 국회가 제대로 일을 한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어떤 분이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최혜병 특검법은 정쟁법이 아니다. 오히려 민생법이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국민의힘 의원님들이 정말 국민의 힘이 돼주고 싶으시다면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귀담아 들으시고 불안해하는 국민들의 마음을 다독여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이렇게 필리버스터 할 것이 아니라 이 법에 대해서 함께 다 같이 찬성하고 찬성 표결로 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맞는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법무부나 또는 국민의힘 소속 몇몇 의원님들이 이 특검법이 위헌적이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리고 현재 매우 필요한 법이다라는 점이고요. 또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많은 국민들은 오히려 보수주의를 내세우고 있는 국민의 힘이야말로 이 법을 찬성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우리가 힘을 합쳐서 이 법을 통과시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